네, 안녕하세요.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한마디로 제가 이제 친환경 차 수혜주로 집중하자고 사실 어제와 좀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친환경 차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오늘 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만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게 좀 발표되고 이제 경기에 대한 전망이 조금 부정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둔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생겨나면서 오히려 성장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을 하고 있는 특히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친환경차 관련된 종목들이 더욱더 이제 순환매가 자주 돌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친환경차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관련된 종목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리뷰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목표가 터치가 이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아세아 시멘트라는 이제 종목인데요. 자,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매수 편입 이후로 정말 꾸준하게 조정도 한 번 없었습니다. 조정도 한 번 없이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을 계속 만들었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역시 이 종목은 이제 시멘트 관련된 업체지만 지금 우리 친환경 쪽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로 제가 강조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보다 유독 우월하게 좀 더 이제 치고 올라오는 흐름들이 강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이제 직접 신고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고가권을 뚫고서 이제 오늘도 또 신고가를 한번 기록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시장이 좀 부진한 거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0.3%이기 때문에 거의 빠지고 있지 않다. 그만큼 향후 실적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쪽의 모멘텀을 갖춘 회사로서 당분간 이제 주가 상승이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탄탄한 움직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까지는 터치를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좀 더 긴 관점에서 가져가도 괜찮은 그런 종목으로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2차 목표가 터치를 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표가 터치한 종목은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사실 제가 매수 편입을 이 자리쯤에서 매수 편입을 하고 나서 빠지진 않았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었고 옆으로 그냥 쭉 횡보를 하다가 점차 우상을 하던 오늘은 장중에 한 10% 가까운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됐었어요. 자, 한솔 로지스틱스는 제가 이제 물류 업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물류 업체다 보니까 이 해운 운임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BDI라든지 혹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든지 이런 해운 운임 지수가 다시 한번 좀 랠리를 이어가면서 계속 고가권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임 가격의 상승이 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솔 로지스틱스의 실적도 좋아지게 될 거고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으로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제 조금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조금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실적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 2차 목표가 그 이상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종목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세 번째로는 삼양 패키징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삼양 패키징은 저번에 제가 이제 1차 목표가에 좀 아쉽게 한 두 호가가 부족해서 터치가 안 됐었는데 한번 조정 이후에 지금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양 패키징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실적, 3분기 실적이라든지 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세틱이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 부근에서도 별로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이제 실적 찍는 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신고가를 좀 만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양 패키징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신사업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다시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양 패키징 말씀드렸고요. 어제 편입했던 종목 리뷰를 해드리면 성창오토텍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어제 제가 이제 매수 편입한 이후로 이제 오후에 한번 시세가 한번 나왔었어요. 오후에 짧은 이제 이렇게 시세가 한번 나오고 나서 오늘은 그 상승폭을 다시 한번 좀 이제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도 제가 친환경 차 수혜주로서 말씀을 해드렸었죠. 이제 특히 수소 쪽의 모멘텀도 있지만 전기차 쪽으로 나가는 이제 인버터 매출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가지고 아직 주가는 못 올라갔지만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시세
추세를 만들려고 꿈틀꿈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충분히 이제 상승이 일부 나왔긴 했지만은 이제 과거에도 이제 계속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 차례 조금 숨고르기 이후에는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창오토텍까지 리뷰 마치고 그럼 이제 신규 종목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신규 종목은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 현재가는 78,000원입니다. 78,000원에 동화기업이라는 종목, 네, 78,000원에 동화기업이라는 종목 매수 편입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전해액 관련된 부분이고 특히 삼성 SDI 쪽으로 이제 물량들을 이제 공급을 하면서 이제 실적 성장도 계속 꾸준하게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후성이라든지 오늘 이제 첨보도 많이 올라오고 캠트로스도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특별한 이제 2차 전지 들어가는 이 전해질에 들어가는 그 소재가 가격이 좀 크게 상승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 동화기업이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못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다시 좀 후발 주자로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오늘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떤 이제 내용인지는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종목은 동화기업이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자, 이쪽 사업부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업체가 지금 우리는 이제 배터리 업체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원래 본업은 이제 건자재 업체입니다. 이런 뭐 바닥재라든지 뭐 벽재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는 건자재 업체가 이제 메인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사실상 근데는 최근에 움직이는 거는 이걸로 움직이기보다는 이 동아일렉을 좀 인수하고 난 이후로 이 전해액을 생산하는 업체를 인수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으로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동화기업이 지금 국내 1위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으로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자, 다음 화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은 바로 요거죠. 최근에 이제 후성이 급등했던 원인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전에 원재료로 사용되는 뭐 첨가제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 이 소재가 최근 들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도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가격 상승이 또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는 후성이 올랐고 오늘은 첨보라든지 캠트로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동화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원재료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1, 2분기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원재료를 사용을 하지만 가격을 전가를 못 시켰기 때문에 실적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3분기 그리고 4분기부터는 이 가격이 상승한 걸 이제 판가에 이제 전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 4분기에는 이런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까지 다시 한번 크게 또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후성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같이 연이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동화기업이 약간의 후발 주자로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은 이 업체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 SDI 쪽으로 이제 주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전해액을 주로 공급을 하는데 삼성 SDI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젠5라고 하는 차세대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이제 납품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젠5는 쉽게 말하면 에너지 밀도를 굉장히 높인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고 나면은 이제 이쪽의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주행 거리가 훨씬 더 기니까. 그래서 이런 그 젠5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해액도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는 이제 동화기업이 이거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삼성 SDI의 수혜를 또 크게 한번 받을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 좀 상승의 동력이 된다라고 설명드리겠고 마지막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화면은 뭐 본업인데 이제 본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원래 잘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해외 쪽에 공장 증설하고 이제 가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도 이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리 들어와서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삼성 SDI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삼성 SDI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보다 가장 좀 느리게 지금 미국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어요. 지금 앞으로 좀 진행이나 이런 게 좀 어떻게 될지 해외 시장에 대한 모멘텀 한번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네. 삼성 SDI가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은 해외 시장에 되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하고 예전부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 삼성은 되게 보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보수적인 상황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성장성이라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인지를 하다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을 과거에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늘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쪽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텔란티스라는 업체랑 지금 뭐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미국 진출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동화기업이라는 이런 관련된 소재 업체들은 그 모멘텀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말씀드릴 텐데요. 1차 목표가는 8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8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